어떻게 앨범 발매량을 채울 때까지 계약기간이 자동으로 연장이 되느냐? 충격적이잖아요. 그럼 앨범 발매 못하면 100년도 할 수 있는 거잖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예 대통령 이지도입니다. 제가 앞서서 SM 엔터테인먼트와 첸 백씨라고 불리는 첸 백현 시우민 간의 갈등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드릴 바가 있었습니다. 사실 첸 백씨 변호인이 굉장히 공식 입장을 어렵게 냅니다. 하나하나 따져보기에도 굉장히 전문가가 아니라면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렵게 써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시청자들의 눈높이에 맞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 내용을 가지고 왜 쉽게 설명하냐, 원문 그대로를 해석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첸 백씨 변호인이 오늘 다시 한번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SM을 공정위에 제소를 했다는 내용인데요. 후배들을 위해서 용기를 냈다라고 적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에 대해서 보다 쉽게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년 노예계약의 실체가 대체 뭘까요? 사실 첸 백씨의 공식 입장 이후 업계 관계자들이 충격에 빠진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대체 13년의 노예계약이란 말은 어디서 나온 걸까? 왜냐하면 엑소는 2012년 4월 달에 데뷔를 했습니다. 현재는 2023년 6월 달입니다. 아무리 따져봐도 11년밖에 되지 않는데 13년은 어디서 나온 걸까? 연습생 기간을 다 포함해도 이게 안 됩니다. 오늘 공식 입장을 통해서 그에 대한 답이 풀렸습니다. 군대 기간 포함. 그러니까 정말 뜻밖에도 멤버들이 군대 복무하는 기간을 노예계약 기간으로 포함해서 발표를 한 겁니다. 사실 군대 복무 기간 동안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거든요. 만약 이들의 주장대로 군대 기간이 노예계약 기간에 포함된다고 치면 앞으로 군대에 가는 멤버들은 모두 계약을 해지하고 복무 이후에 다시 계약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더욱이 군 복무 기간 동안은 멤버들이 수익을 창출할 수가 없는 기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회사에서 서비스 개념입니다. 군 복무 기간 동안에도 소속사에서 케어를 다 해주잖아요. 공식 입장을 내준다든지 아니면 입대 과정에서 일거수일투족을 다 케어를 해줍니다. 그리고 전역 이후에도 다 케어를 해주거든요. 이런 서비스 기간을 본인들이 노예계약이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포함시킨다는 것 자체가 납득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첸 백씨 측의 13년 노예계약의 실체는 사실상 너무나도 자의적인 해석이 아닐까 보고 있습니다. 노예계약 10년이라고 하면 차라리 이해하기가 쉽겠어요. 13년에 대한 이 3년이 도대체 무슨 기간일까? 군대 복무기간을 포함한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여기에 연습생 기간도 포함이 돼 있다. 근데 열람이랑 제공은 좀 다르지 않나요? 제가 앞선 영상에 대해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짚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는 웬만하면 알겠지 라고 해서 뺐어요. 하지만 아니더군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람과 제공이 어떻게 다르냐? 확실하게 다르죠. 사전적 의미에서 보면 너무나도 명백하게 다릅니다. 열람은 그냥 보기만 해주는 거거든요. 제공은 줘서 확인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첸 백씨의 주장의 맹점이 이 열람에 있었습니다. SM은 정말 열람만 시키는 것이냐, 제공을 전혀 안 해주는 것이냐. 그러니까 이 제공에 대해서 너무 의미를 축소해서 해석하고 있다. 왜냐하면 SM 측은 이 정산 자료에 대해서 멤버들에게 전달을 합니다. 다만 이 내용들이 너무나도 민감한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정해진 장소에서 확인을 해라. 원한다면 회계사와 변호사를 다 대동해서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부모님들까지 함께 대동해서 확인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무료 확인할 수 있는데 30일 동안이나 기간을 줬어요. 언제든 문제제기를 하고 만약 문제제기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전문가를 언제든지 대동할 수 있다. 자, 보겠습니다. SM은 정산 자료에 대해서 제공을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정산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다만 이 사본 자료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제공을 열람이란 말로 축소시켜서 왜곡하는 거다.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아니 사본 자료 달라고 하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 어려운 문제 아니지 않습니까? 주면 되는데 왜 7번이나 거절을 했느냐? 이 내용도 살펴보면 너무나도 민감한 문제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한 기업에서도 입사를 하면 입사 동기끼리도 월급이 다 달라요. 그 내용들이 공개가 되면 사기가 떨어집니다. 엑소 멤버들 사이에서도 서로 정산 요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 속에서는 콘서트를 진행하면 그 매출이 얼마 날 거 아닙니까? 그 매출 가운데 멤버들에게 돌아가는 정산율은 어떤지, 이런 민감한 내용들이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내역을 공개하는 것 자체가 대의비일 정도로, 어떤 내역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 자체가 대의비일 정도로 민감한 자료다. 사실 이 자료들이 공개됐을 경우 어떤 파장이 일 수 있느냐, 멤버들 사이에서도 정산율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멤버들의 사기가 떨어집니다. 두 번째는 이 내역 가운데 멤버들에게 돌아가는 비율,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매출 정산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외부 업체로부터 몇 대 몇으로 계약했는지까지 확인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 자료가 유출된다? 그러면 제3기관에서 아니 너네는 왜 SM한테 5로 해줬냐, 우리한테는 7로 했잖아, 우리도 SM처럼 5로 맞춰줘, 이렇게 할 경우에는 엄청난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내역이 들어가는 것조차 대비일 정도로 굉장히 민감한 자료다. 이 자료를 당연히 달라고 하면은 줄 수 없죠. 그래서 SM 쪽에서는 첸 백씨가 계속해서 요구를 하니까 한 발 물러섭니다. 오케이, 줄 테니까 외부 유출 방지 서약서를 써달라, 그리고 이중 계약 안 했다는 것을 확인해달라 라고 했는데 첸 백씨 측이 묵묵부답이었다. 그리고 나서 첸 백씨 측이 SM 엔터테인먼트의 계약 해지 발표를 선언한 겁니다. SM은 정말 줄 돈을 안 주는 걸까요? 첸 백씨 팬분들께서 가장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부분들, 문제 제기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아니 10을 일할 거 5밖에 안 줬는데 당연히 노예 계약 아닙니까? 제대로 줄 거 안 줘서 결국 이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떳떳하다면 왜 4분을 못 줘?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당사자인 첸 백씨조차 자기들이 받을 거 못 받았다고 얘기를 안 했습니다. 공식 입장을 3차례 내는 데 있어서도 단 한 번도 정산 받아야 될 돈을 못 받았다라고 밝힌 적이 없어요. 그런데 팬분들은 되게 단호하더라고. 못 받았으니까 이러지! 아니, 못 받았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첸 백씨 변호인의 공식 입장에 따르면 딱 2가지입니다. 노예 계약이라고 부르는 이유 2가지. 하나는 정산 자료를 사본으로 제출하지 않았다. 두 번째는 계약 기간이 비정상적으로 길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예요. 이승기 씨의 예를 들더라고요. 아니 이승기 씨의 예가 있잖아요. 회사로부터 그렇게 당하지 않았느냐. 자, 이승기 씨는 고등학교 때 데뷔를 해서 무려 18년 동안 후크 엔터테인먼트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후크로부터 받아야 할 30억 원에 가까운 음원 정산비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승기 씨는 자신의 계약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노예 계약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음원에 대해서 못 받았기 때문에 음원 노예라고 한 적은 있어도 이 계약 자체가 노예 계약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받을 거 다 받고 사본으로 제출하지 않았다. 본인들이 추가적인 3년, 10년 플러스 3년, 그리고 추가적인 3년에 대해서도 국내 5대 로펌의 변호사들을 대동해서 확인을 하고 무려 7차례, 8차례 수정을 한 이후에 계약서 서명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다, 노예 계약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아, 만약 노예 계약이라면 왜 추가적인 3년에 대해서 서명을 하냐고. SM의 보복이 두려웠다. 그러면 방송에 나오고 있는 지금 티파니나 소녀시대 멤버들 다 봐보세요. SM 나와서 방송 활동 못합니까? 다 활동하고 있는데 무슨 보복이 두렵다는 건지. 그냥 계약 안 하면은 자연스럽게 끝나는데 지금 SM과 언론전 하겠다 이러면 그게 사실 더 보복이 두려운 거 아닌가? 그런 용기가 있는데 왜 굳이 3년에 대해 서명을 해놓고 그런 부분을 노예 계약이라고 지칭을 하는지. 이런 노예 계약이란 의미 자체가 사실 현실과 괴리가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재산이 무슨 노예 계약과 상관이 없냐. 당연히 상관이 있죠. 받을 거 못 받았으면 당연히 문제가 되겠지만 받을 거 다 받았고 그만큼의 부를 축적했어. 그런데 그분들이 노예 계약이라고 주장을 한다? 그러면 기간이 문제가 되는 거 아닐까요? 그 13년이라는 것 자체가 노예 계약의 실체라고 볼 수는 없을까요? 앞서서도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13년 어떻게 나왔을까? 7년 플러스 3년 플러스 연습생 기간 플러스 군 복무 기간이 포함돼서 13년이 됐다. 여기서 또다시 제기되는 문제가 바로 7 플러스 3년의 그 3년입니다. 첸 백씨 변호인은 바로 이 플러스 3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2007년과 2011년 판례를 들고 옵니다. SM의 부당 계약이 있었지 않느냐, 문제가 있지 않았었느냐.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2007년과 2011년 사태를 겪으면서 SM 측은 표준 계약서라는 것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계약으로 작성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판례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여기서 문제 제기를 했다면 2007년과 2011년 판례가 가장 최근의 판례라면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가장 최근 판례는 2015년도에 타오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엑소의 타오는 2015년 4월 엑소를 탈퇴한 뒤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적대적으로 우월한 위치에서 불공정하게 계약을 했고 10년이란 계약 기간은 너무 길다. 직업의 선택의 자유와 경제활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한다 라면서
소송을 냈습니다. 그런데 1심과 2심 재판부는 원고의 해외 진출 계획 등을 고려하면 전속계약 10년은 기본권을 침해할 정도로 부당한 기간이라고 보이지 않는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계약이 불공정하다라는 주장에도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전속 계약서에 따른 것으로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대법원 판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SM편을 들어줬습니다. 동일한 계약을 엑소의 첸 백씨가 했는데 왜 2007년과 2011년 사례를 들고 오느냐. 개정된 표준계약서에 서명을 했잖아요. 그리고 분명하게 판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2007년과 2011년을 들고 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더욱이 제일 무서운 거는 2015년 사례를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앨범 발매량을 채울 때까지 자동 연장되도록 한 그 후속 전속 계약이 문제가 되진 않을까요? 정말 많은 팬분들께서 노예 계약의 실체가 바로 이 부분이다. 어떻게 앨범 발매량을 채울 때까지 계약 기간이 자동으로 연장이 되느냐. 충격적이잖아요. 그럼 앨범 발매 못하면은 100년도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부분을 두고 SM이 독점적 지위에 따른 갑질을 하고 있다. 독소 조항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엑소의 첸 백씨 변호인이 얼마나 자의적으로 이 부분을 해석했는지 엿볼 수가 있는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최소한의 앨범 발매 수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몇 장인지가 중요하죠. 최소한의 앨범 발매 수량 몇 장입니까? 알 수 없습니다. 저도 파악을 해보려고 했는데 민감한 계약사항이라서 확인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당사자가 아니고서는 확인할 수가 없대요. 하지만 이 최소한의 앨범 발매 수량은 굉장히 적다. 예를 들면 7년 계약에 3장에서 5장 이 정도라고 합니다. 이 부분들이 마치 대형 기획사가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지만 이 부분은 상호 협의의 보완적인 계약 형태를 띠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멤버들 입장에서도 소속사랑 계약을 했어. 회사에서 단 한 장도 앨범을 안 내보내고 7년 동안 고사시킵니다. 그럼 누가 더 유리한 조항입니까? 더욱이 이 내용은 SM뿐만 아니라 국내의 대다수의 기획사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동일하게 진행해요. 당연하죠. 상호 보완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문제가 되려면 계약 3년 하는데 12장의 앨범을 내라고 한다. 20장의 앨범을 내라고 한다. 근데 이걸 못 채우면 평생 연장이야. 하지만 따지고 보면 최소한의 앨범 수량이 몇 장이냐. 이 부분을 문제 제기한 사람이 왜 그 최소한의 수량을 밝히지 않고 최소한의 앨범 발매를 못하면, 못 채우면 평생 기간이 이어지는 것처럼 호도하는지 안타까운 사안입니다. 그러면 SM 쪽에서 첸백 씨한테 계약금을 주지 않았다는 거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만약에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계약 기간을 설정할 때 당연히 계약금을 주는 기간도 설정을 해요. 언제 주는지. 기본이죠.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기본적인 사항이잖아요. 계약 기간 내에 돈을 안 줬다. 그러면 당연히 계약 파기 사항이에요. 하지만 계약 기간 내에 계약금을 안 줬다는 내용은 없어요. 알아보니까 재계약이 실행되는 그 시점에 재계약금을 준다고 합니다. 어떤 형태로 지급되는지는 각기 다 달라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다만 재계약이 실행되는 그 시점에 주기로 했다. 실제로 엑소 멤버들 가운데서 재계약이 실행된 멤버들이 있습니다. 군 복무기간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재계약이 실행된 멤버들에 대해서는 재계약금을 다 지불을 했습니다. 첸 백씨의 경우에는 아직 기존 계약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첸 백씨 입장에서는 두 가지 사항이 계약 기간에 걸려 있습니다. 10년 플러스 3년, 그 3년의 계약 기간이 아직 남아있고 추가적으로 지난해 12월 30일 날 계약한 플러스 3년은 아직 진행도 안 된 상황인데 이 두 계약 기간이 모두 걸려있는 이 시점에 SM의 전속계약 해지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그러니까 계약금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삼으려면 실제로 재계약이 실행되는 그 시점에 못 받았다라고 문제 제기를 하면 되는데 아직 그런 시점이 아닌데 돈 줘야 될 시점이 아닌데 왜 재계약금을 안 줬냐. 안타까운 사안입니다. 팬분들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팬분들의 입장에서는 그 첸백씨 멤버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들이 주장한 그 내용을 살펴봐야죠. 그 내용들이 맞는지, 계약서상의 내용이 맞는지, 그리고 그 주장들이 타당한지를 하나하나 꼼꼼히 판례와 더불어서 검토를 해봐야지. 일방적으로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쉬운 본들이 남는 사안이네요. 전 엑소 팬 입장에서는 이번 사태 어떻게 보고 있어요? 진짜 개인적인 얘기를 다 하자면 솔직히 김종대 씨, 첸 씨의 경우에는 좀
많이들 나가라고 하는 입장이에요. 그만!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